두 번 만났지만 일정도 못 잡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준비회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수회담을 위한 준비회동이 있었는데 뭐 딱히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자, 그럼요. 당사자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2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비서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 만났지만 뭐가 준비회동이라 이런 두 번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나요. 이건 의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정 자체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오늘 2차 실무회동, 준비회동 했는데 영수회담 의제, 근데 뭐 일정도 결론을 못 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요구했다고 알려지는 내용이 25만 원 전국민 대상 지원금, 그다음에 최성병 특검법, 이거 수용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에 대한 사과 요구 이런 것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난제인데 뭐 이런 게 아직 합의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손정욱 변호사, 이래서 이거 영수회담이 열리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야당이요. 예. 위장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장 협치. 위장 협치요? 옛날에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협치는 무슨 협치? 협치는 게 생각하지 마. 전략기 위원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긴 했네요. 했잖아요. 예. 지금 요구사항이 이게 협치하자는 태도입니까? 뭘 사과해요? 거부권. 뭘 사과합니까? 지금 이게 처음 만나서 협치하면서 서로 좋은 걸 이게 상의해야지 민생이나 사과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25만 원 오늘 1분기 성장률 넣었죠? 경제가 이제 풀리면서 지금 물가 관리가 비상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돈을 그냥 막 뿌리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표 때문에 뿌리를 냈는데 예. 표 때문에 뿌린 거 아닌데 비판하니까 본인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표 때문이 아니고 진짜 민생 어려워서 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쇼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이제 포렌식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예. 기다려보면 돼 공처에서.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는 무리한 야당 요구 조건 예. 이거는 이게 협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도 그냥 이게 들어만 보고 저는 이게 끝내면 된다 봅니다. 김상희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불통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불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총선 민의가 있잖아요. 아. 총선 민의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데 왜 선택을 못 받으셨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25만 원 문제? 이 문제는 뭐 협의할 수 있어요. 협의할 수 있고 뭐 이거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더 협의하자. 이렇게 검토 결과를 주면 돼요. 최상병 문제? 총선 민의에서 이거 굉장히 관통했던 이슈니까 예. 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걸 전제로 만나자. 얘기하면 됩니다. 또 뭐였죠? 예? 거부권. 거부권 행사? 거기다 사과 요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들어보고 검토하겠다. 거부권에 대해서 내 입장도 좀 설명을 하겠다. 뭐 해가지고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하자. 그 의제로 하자. 그게 왜 안 됩니까? 아. 예? 만나자고 했잖아요. 통 크게. 그러면 거기에서 진심을 가지고 어려운 예. 건 어려운 거대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대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게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지 않을까. 저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번 만났지만 다음에 언제 만날지는 아직은 잡은 게 없어요. 뭐 내일 만날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번 주는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다음 주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제대로 될지 진짜 열리긴 할지 이런 상황에서 아까 속보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찬 회동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지금 뭐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출마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손을 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출마하겠다,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분위기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그냥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은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검찰총장의 검찰 권력 사유화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당이나 국민들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하는 것은 협의를 합의로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못 가게 됐을 때는 국회의장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요한 민생이나 긴급한 현안들이 있을 때 여야 합의가 찰필 미뤄지면서 그냥 이게 쭉 정쟁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 저런 얘기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내용만 들어보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같기도 하다. 당대표들이 내놓을 만한 발언들을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좀 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좀 보여주는 거 저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건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지금 해서 낙점받겠다 지금 그밖에 없는 걸로. 심지어 일부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간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지지자들에게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장의 자리에 대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요. 국회의장은 최다선 중에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로 뽑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원칙대로만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저를 낙점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고요. 제발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를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언행은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자기 정치의 의미가 뭔지 아마 당사자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 뭐 국회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신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준우 전이요. 근데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는 분들의 얘기인 건지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들의 얘기인 건지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국회의장 선거, 당대표 선거 저걸 두 개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아우러서 합쳐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친위 부대, 가장 수장으로서 친위 부대에 나설 사람 누군가 이제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국회의장은 무소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무소속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기계적인 중립 의미가 없다. 김준표 현재 국회의장을 비판하면서까지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런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편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국회가 돌아간 게 아니고요. 사람의 특정인, 즉 이재명을 위한 국회가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목적이 두 가지로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탄핵이라든가 개헌, 탄핵이나 개헌 이 카드를 국회의장으로서 끄집어 적어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직권으로 그 카드 올려가지고요. 거기서 계속 계류시키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누르고 앉히고 있거나 이런 거를 국회의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에 텃밭을 다지겠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깔려 있는 국회의장 이제 목소리가 아닌가, 후보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지금 듭니다. 아까 영상에 소개가 안 됐지만 지금 화면으로는 우원식 의원도 지금 국회의장 도전했다고 오늘 밝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옆에 있는 일단 포스터 같은 게 이게 고추장이라고 이렇게 하얀 글자로 세로로 고추장인데 읽어보시면 고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적폐 살떨리는 뭐 이렇게 써 매운맛. 이게 지지자들이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서명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추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 그래요. 추미애가 개혁 움직임에 맞으니 조정식은 후반기에. 지금 뭐 지지자들은 아예 나누고 있군요, 지금요. 그리고 특정 인물, 지금 조정식 의원인데 뭘 했다고 의장이가 이런 또 비판. 그리고 또 정성호 의원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김선일 평론가. 네. 민주당의 열성 강성 지지층은 네. 좀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믿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무슨 압박을 상황입니까?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을 네, 압박한다. 의원들을 압박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비치는데요. 예. 근데 이거 저는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력의 시험대예요. 거기에 수장이 국회의장이십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의 의미를 더 키울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그리고 역사의 어떤 정치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자기 한 풀이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한 정파의 한 풀이 그리고 뭐 그들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도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정파의 수장처럼 막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게 나오는 이게 거거든요. 반작용이다 지금. 네. 그래서 대통령이 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맘 놓고 이거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고 정권과 여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서 이거 비난해봐야 소용없고 그 모습이 오히려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뭐 국회의장인데 지금 현 김진표 의장에 대한 어떤 또 막 압박, 비판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중립을 지켰다. 왜 민주당 쪽으로 향해서 뭔가를 더 도움을 주는 걸 안 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 국회의장 자리인데 말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나면서 뭐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 형식의 어떤 자리를 가졌거든요. 질문도 답변.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서도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또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가 쏟아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뭐 그건 이준석 대표의 뭐 최근에는 계속 그런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그 대통령이 조금씩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 이미 대선주자급으로 본인을 인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은 격에 맞는 역할이 주어져야죠. 이진우 전 의원? 아니 얼마 전에도 총선 끝나자마자 무슨 총리설 얘기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추천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절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근데 또 뭐 총리 얘기하고 아니면 역할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이준석 그 대표랑 홍준표 시장이랑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교감이요? 교감이 있는데 그 교감이라는 게 아마 이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준석한테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칭찬 많이 하죠.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그 대구에 찾아가서 맥주 파티인가 치킨 파티인가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서로를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그 지금 자리가 좁아진 이준석 대표가 좀 저변을 넓히는데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표심을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을 지금, 위해서. 그렇죠. 보수당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작년에 쫓기 나오다시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이렇게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수당에 자기가 몸을
가지고 들어와서 합쳐서 거기서 정치를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가지고는 뭐 여기서 당을 키우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눈치 보지 않고 발언을 하고 또 대선 주자로도 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본인도 대선 주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수단으로서 지렛대로서 홍준표 시장을 아마 염두에 두고 서로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윤경호 소장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서로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관종같이 남들에게 주목을 못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정치인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예. 이분들은 좀 심하죠.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 그리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 만나서 뭐 조언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 총선 패배에 국면을 청문회 전국으로 바꿔놔야 된다.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정말 얼마나 정치 술수입니까? 정치 공학입니까?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 매를 때렸어요? 윤 대통령한테 매를 때린 거잖아요. 국정기조 바꿔라. 최상병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라. 책임질 거 책임져라. 예. 이런 얘기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총리 바꾼다고 그러니까 총리를 왜 바꾸죠? 그에 대한 질책의 결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 총리라도 바꿔서 뭔가 바꿔보십시오라는 의미였는데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거기에 오히려 숟가락을 하나 더 올리는 총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역할을 하면 그건 본질을 흐리는 데 일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더 나쁜 거고 예.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건데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면 그건 잘못 짚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주제 쭉 짚어봤고요.